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에 강원도 의제도 다수 포함이 됐습니다. 동해선 연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공동 유해 발굴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포함되면서 도내 접경 지역이 평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디딤돌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선언에서 언급된 강원도 관련 의제는 크게 6가지입니다. 먼저 동해선 철도와 도로의 올해안 착공입니다. 다음으로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 동해 관광 공동특구 조성을 언급했습니다. 산림 분야 협력과 금강산의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도 포함됐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산림 분야 협력의 경우 지역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산림 병해충 방제나 통일 양묘장 조성 등 강원도의 추진 사업과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림픽 공동 개최 안건은 유분리 의견이 갈리지만 강원도의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 유치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속 합의서 형태로 채택된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도내 접경 지역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원 대마리 화살머리 고지가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지역으로 선정돼 지뢰 제거 작업 등이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남북 당국은 또 비무장지대 태봉국 철원성 유적을 공동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등 도내 접경지 비무장지대에서 GP 6곳을 올해 안에 철수하는 안에도 합의했습니다. 특별히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얘기들은 양 체제가 다른 이 상황에서 그거 자체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기 때문에 특히 강원도에서만 할 수 있고. 평양 선언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평화 정책들. 분단의 고통을 안고 살아온 도내 접경 지역이 평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적대 관계 종식을 위한 내용이 군사 분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육상과 해상의 사격 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DMZ의 감시 초소도 철수한다는 계획이어서 도내 접경 지역의 분위기가 바뀔 전망입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를 위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전쟁 위험을 없애 비무장 지대는 물론 한반도 전역을 평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비무장 지대 DMZ에 있는 감시 초소를 연말까지 철수하기로 했는데 도내에서는 고성과 양구 등 6곳이 해당됩니다.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 지대도 확대됩니다. 남측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5km 이내에서는 사격 훈련과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에서 북한 통천 해역까지 80km에 걸쳐 이어지는 동해 NLL 일대에서도 포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이 중지됩니다. 이에 따라 수십 년간 해상 사격 훈련으로 조업에 지장을 받았던 고성 지역 어민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사격으로 인해서 이제 못했던 조업들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예년에 비한 어획거보다도 20-30%에 대한 어획거를 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민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라는 성과를 이뤄내면서 도내 접경 지역이 평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양구군은 남북 교류 협력 시대 양구군만이 갖고 있는 지리적 가치와 자원들을 활용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양구군은 단절된 DMZ 구간을 비롯해 내금강 육로 관광 루트를 개발하고 동서고속철도와 연계한 내금강까지의 고속철도 연결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 북한 지역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북한 기후대가 비슷한 점을 감안해 감자와 채소류 협업 농장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양구군은 북한 금강군과의 자매도시 체결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고 강원도는 물론 정부와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재래시장은 명절 준비로 분주했는데요. 추석 밑 표정을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장애인 복지관이 전부치는 고소한 냄새로 가득합니다. 알록달록 식재료를 꽂아 밀가루와 계란옷을 입힌 전이 맛있는 소리를 내며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50가구를 위해 명절 음식을 만드는 중입니다. 명절날 홀로 계신 분들 미처 하시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아마 우리의 손맛을 보고 더 행복한 추석이 되지 않을까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독거노인을 위한 음식 나눔도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주부가 정성스럽게 싼 보자기 안에는 직접 만든 전과 과일, 송편과 함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고 명절 잘 보내세요. 아이고 고맙지요. 고맙고 말고 누가 이렇게 해다 줘요. 외국인 주부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눈시울을 붉히며 또다시 혼자 남을 할머니를 두고 쉬이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하고요. 다 사람들 여기 어르신처럼 할머니처럼 갖다 주니까 너무 기뻐요.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인기 선물 한과를 생산하는 영농업체는 명절 및 가장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찹쌀에 물엿을 입힌 뒤 쌀튀밥을 더해 한과를 생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떡집에서도 밀려드는 송편 주문을 맞추느라 쉴 새 없이 송편을 빚는 등 재래시장도 명절 준비로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권 국도 귀성길은 오는 24일 정오가, 귀경은 25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 차량은 추석 당일인 오는 24일 오후 12시에서 2시 사이에, 귀경 차량은 25일 오후 1시에서 3시, 5시에서 6시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 교통 대책으로 각 국도와 고속도로의 교통 상황과 연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오늘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교통 안전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 오는 23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미시령 터널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연계해 올해 설부터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미시령 터널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연휴 기간 약 6만 대의 차량이 미시령 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통행료 면제 조치가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 뒤 침체된 44번 국도의 주변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고등학교 무단 결석 학생이 1,20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고등학교 무단 결석 학생은 모두 1,200명이며 결석 사유로는 학교 부적응이 63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된 학생은 모두 7명입니다. 춘천시는 현재 구국 79과 290 담당의 조직을 구국 82과 303 담당으로 확대해 1,546명의 정원을 44명으로 늘리는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운영체계 가동을 위한 시민주권 담당관과 문화예술 분야 기능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 콘텐츠과 그리고 중앙정관계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사무소 등 3개 과를 신설합니다. 또 국단위 기능을 조정해 행정국을 기획행정국으로, 복지환경국은 문화복지국으로, 경제관광국은 지속가능발전국으로, 건설국을 안전도시국으로 개편합니다. 춘천시는 조직 개편안을 20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영동 지역은 저녁에, 영서 지역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영동 지역이 10에서 40mm, 영서 지역은 5에서 20mm입니다. 또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올해 연말까지 도내에서는 7,075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 강릉 유천 택지에 1,507세대가 입주를 시작하고 11월에는 강릉 유천 택지 1,976세대와 동해 469세대 등 모두 2,623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양양 315세대, 정선은 299세대 등 모두 2,945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어제 개막한 제13회 원주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오늘까지 치악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원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해 장애인들의 삶과 목소리를 담은 영화 9편이 상영됩니다. 장애인 인권영화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2018년 박경리 문학상에 미국의 작가 리처드 포드가 선정됐습니다. 박경리 문학상 심사위원회는 리처드 포드의 소설은 여러 크고 작은 불행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성실한 삶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상식은 원주 박경리 문학제 기간인 다음 달 27일 토지문학관에서 열립니다. 박경리 문학상은 강원도와 원주시의 후원으로 지난 2011년에 제정됐습니다. 삼척 해상 케이블카 개장 1년을 앞두고 탑승 관광객이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개장한 해상 케이블카 탑승객이 모두 49만 6천여 명으로 지금까지 55억 9천만 원의 입장 수입을 올렸습니다. 삼척시는 연간 탑승객 40만 명을 예상했지만 인기를 끌면서 개장 1년 만에 5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을 앞두고 도내 국립공원 단풍 실황 정보가 다음 달 말까지 제공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강원도청, 속초와 태백, 원주시 등 9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설악산과 오대산, 태백산, 치악산 등 도내 4개 국립공원의 단풍 실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단풍 실황 서비스는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의 첫 단풍과 단풍 절정 변화, 그리고 기상 정보 등이 제공됩니다. 정선 가을 여행이 10월에 가기 좋은 농촌 여행 코스 5곳에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선정한 정선 가을 여행은 레일바이크와 아리랑 시장, 덕우리 마을, 화암동굴, 민둥산 억새꽃 축제 등 자연풍광과 관광이 조화된 코스로 추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촌 여행 활성화와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를 발굴하기 위해 이달에 가기 좋은 농촌 여행 코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살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자살 지수는 강원도가 23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2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국 자치단체 중 4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평균 24.3명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입니다. 강원도는 자살자 감소의 이유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통장을 생명사랑 지킴이로 선정해 자살 고위험군 인물을 일찍 발견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건과 복지,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사회 전 영역에 대한 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공청회가 열립니다. 춘천시는 오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 관계기관과 전문가,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을 초청해 사회 보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